네, 나스닥 선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동 정세를 살펴보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필라델피아 연은이 집계한 6월의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연준의 월러 위원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10시 41분경에는 22,130포인트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3% 정도 상승 중인 22,0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마스터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번 주에 나왔었던 이슈들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중동발 리스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FOMC 회의도 있었고 다양한 경제 지표 발표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매매에 많이 참고하신 건 아무래도 FOMC 회의일까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언젠가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마디 한마디, 그다음에 네. 행동이 경제 지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돼버려서 네네. 참 전 세계 50억이 넘는 인구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한 나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을 했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벌린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마무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나마 G7 가서 영국하고 도장은 찍었는데 그것도 미정이죠. 예,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벌려놓은 건 많은데 마무리된 건 없고 또 추가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제 트럼프가 지금 그 자국에 대한 그 채권 금리 왜냐면 이자가 계속 나가니까요. 네, 그 얘기는 제가 작년 11월부터 당선되면서부터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저는 이제 트레이더 중에서 좀 오래된 그리고 또 함께 매매하고 있는 트레이더지만 온갖 데이터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 벌려놓은 게 지금 다 트럼프의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서두에 브리핑 해드린 대로 이제 상대방 국가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뭐 해달라, 안 하면 뭐 하겠다. 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잡하죠. 지금 문제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는 건 중국 시진핑 체제도 지금 불안합니다.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쪽도. 그래서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뭐 2주 안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뭐 자기 뜻대로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일 만만한 지구에서 제일 만만한 미국이 제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게 일본이죠. 일본도 지금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그 관세 때문에 그런 거죠. 주력을 자꾸 손을 대니까 그러는 건데 이번 주는 역시나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 과연 공격 버튼을 누를 것인가 거기에 모두가 초점이 가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뭐 그 TV 통해서 잠깐 보시지만 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이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체르노빌 사건 뭐 아실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핵이 만약에 그 방사능이 퍼졌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계속 때리느냐 정권이 무너지느냐 막 온갖 복잡한 문제가 많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란에서 만약에 정유시설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이죠. 그 중동 전쟁에서 이제 불문율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정유시설 가스 시설은 건드리지 않는 거였는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건드렸죠. 건드렸습니다. 이게 불문율이었지만 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되는 대로 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시설들을 요격을 하고 있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그냥 아무데나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타격이 크니까 네, 그런 상황이 왔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이란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시겠지만 언론에서는 $100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100달러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이쯤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메네이죠? 이란의 그 지도자가 어차피 항복해도 죽고 네, 이 체제를 유지해도 죽고 이래도 저래도 죽는 거면 자기가 또 베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가 2주의 시한을 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모론적인 것도 있지만 네, 그 적정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만약에 중동의 그 호르무즈해협이나 뭐 이란의 그 정유시설 타격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 큰 차이는 여기에서 이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증산이나 나머지 그 국가들의 증산 여력이 아직 있기 때문에 증산한다고 했죠. 네, 그 미국도 타격이 그렇게 없습니다. 셰일가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신났습니다. 셰일가스는. 네, 지금 원가 계속 이제 마진이 늘어나고 있죠. 이란이 오히려 그 음모론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일부러 시킨 거 아니야? 이란의 그 원유 그러니까 제조 단가가 생산 단가가 5달러에서 10달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 셰일가스는 10배가 넘죠. 네,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셰일가스도 그렇고 60달러, 70달러 이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걸 일부러 부추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크게 휘둘리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중요한 건 거기와 관련된 이제 여러 업체들 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로 인해서 자금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위험 그리고 오히려 골드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근데 좀 재미있는 건 국채 쪽으로 돈이 가진 않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 신뢰를 트럼프가 다 깎아먹었다는 거죠. 그동안 뭐 왔다 갔다 하니까요. 내 맘대로 안 쓰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내용 잠깐 PPT 보면서 일단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표를 여러분들께서 뭐 TV나 아니면 뭐 너튜브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6월 그 FOMC 결과표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연말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 파월 의장이 말하는 건 그 페드의 금리 전망은 이렇게 됩니다. 쭉 가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대 3% 정도의 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올해 말까지 3.9%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번 정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방에 막 크게 내리지는 않을 거니까요. 근데 그리고 GDP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1.8에 수렴할 것이다. 지금은 1.4. 이게 왜 나온지 아시죠? 사재 기반에서 그렇게 된 거고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지금 4.5인데 궁극적으로는 4.2 정도 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연말까지는 4.5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PC나 그 코어 PC 같은 경우에는 3%대. 근데 이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는 2%대를 지향한다는데 글쎄 2%가 이게 맞는 수치인지 점도표는 뭐 다 얘기 들으셔서 아실 거고 그래서 그 페드에서 보고 있는 경제 전망은 그냥 쏘쏘하다. 그래서 이번 FOMC는 상당히 지루했다. 저 보면서 졸았습니다. 네, 보통 FOMC 저는 할 때마다 보거든요. 근데 보면서 졸았어요. 지난번하고 이번엔 좀 졸았고 이번 페드 파월 의장 말은 거의 뭐 트럼프를 저격을 해서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관세가 들을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 이번에 그 전쟁이 안 났다 그러면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려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죠? 아시죠? 이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보시면 CPI를 보시면 네, CPI도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어 CPI는 뭐든 다 내려가고 있죠. 여기서 한동안 정체를 했지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 PC도 마찬가지로 들쑥날쑥하지만 결국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연준이 보고 있는 지표들이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자 물가도 살짝 오르긴 했지만 지금 관세 관련해 가지고 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3%대 내려왔으니까 오히려 내려왔으니까요.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 미국 소비자들이 보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냥 쏘쏘합니다. 이게 확 튀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지금 상당히 안정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실업률 추이죠. 실업률도 보통 이 정도 선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낮은 위치에 보이는데 우리가 팬데믹 거치면서 워낙 낮은 실업률을 봤기 때문에 4.5가 넘어가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비농업부문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살짝 줄고는 있지만 그나마 좀 뭐 선방을 하고 있는 경제는 쏘쏘한 상황 그렇지만 실업자가 살짝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살짝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 파월을 언론에 상당히 공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수긍을 하고 있죠.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 네, 그렇게 돼서 지금 파월이 간신히 체면치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봤을 때는 GDP도 지금 0.2 이거는 뭐 사재기를 워낙 했으니까 이제 올라올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보시는 아틀란타 페드 GDP 나와 보시면 이 정도. 지난번엔 4%대인데 지금 3.5. 3.5는 이거는 그거죠. 기저효과 효과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원래 안 나오죠. 분기입니다. 분기. 2분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경제도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좀 일자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금리 내리고 있고 또 정부에서 돈 푼다고 하죠. 깜짝 놀랐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페드워치 한번 보도록 하죠. 페드워치를 보면 이게 지금 이제 7월 달에 7월 말에 페드워치가 있는데요. 네, 고정입니다. 고정. 그러니까 그냥 그 현재 금리를 변동 없이 보고 있다. 이게 점점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고 있죠. 네, 점점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는 언제쯤 보고 있느냐? 여기서 페드워치 이거 그 포털에 치시면 나옵니다. 보면 여기죠. 9월 달에나 돼서야 좀 내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나 돼야 또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바뀌는 부분 여기입니다. 7월 달은 고정 변동 없음. 9월이나 9월하고 12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두 번 정도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는 않았고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증시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예상했던 거고 지금 초미의 관심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 분쟁이 어떻게 끝날지 과연 이란 체제가 바뀔지 아니면 트럼프가 중재를 할지 여러분들은 뭐 트럼프가 뭐 좀 과감한 사람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강약약강 좀 기조가 강합니다. 강약약강. 시진핑하고 푸틴한테 아무 말 못하죠. 아무 말 못합니다. 근데 캐나다나 뭐 어디 아이슬란드 가서는 막 한마디씩 하죠. 주제 넘은 말을 하고 막 그러고. 근데 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초빙해놓고 또 이상한 말하고 막 그러고. 근데 푸틴하고 시진핑한테는 아무 말 못하고 오히려 시진핑한테 또 이제 허리 굽히는 자기가 도발해놓고 자기가 허리 굽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전쟁을 못하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밀어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9.11 테러 기억하시죠? 막판에 몰리면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사람 다. 말씀드렸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통령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어차피 죽을 거 같이 죽자고 덤빌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이스라엘이야 그렇다 치고 미국 입장에서는 뭐 다민족 국가에 거기다가 또 이민자도 많은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돌변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정치적 망명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바는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뭐 전쟁 양상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페드워치 부분, 페드의 그 정책 부분은 이미 뭐 어차피 그 소스할 거라 다 봤고요. 다음 달까지도 뭐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다만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그 부분이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뭐 심심치 않게 뉴스 보시면서 이런저런 생각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나스닥도 그냥 쏘쏘하죠. 왔다 갔다 하는 횡보장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추세를 뭐 끝까지 발라먹겠다 이런 욕심은 부리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FOMC는 쏘쏘했고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지금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과연 공격에 대한 실마리를 풀을까, 그러니까 뭐 버튼을 누를까.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땐 트럼프가 누르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결국 끝내도 이스라엘이 끝내면 끝내지 미국이 끝내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모여드는 항공모함 뭐 그런 전력 배치는 뭐냐? 겁죽이죠. 그거 겁죽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1대1로 붙는 거랑 그 앞에 있는 그 사람 말고 뒤에 같은 패거리들이 있을 때가 싸우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겁주기가 지금 뭐 이란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상황을 러시아도 보고 있고 중국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과연 트럼프가 자기 손으로 전쟁을 중동 분쟁에 뛰어들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그 군사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보는 얘기입니다. 거기 뛰어드는 순간 중동에서 좋은 꼴을 못 봤거든요. 모두가 다 러시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좋은 상황을 좋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중동 전쟁이 휘말렸을 때 그런 상황이라서 섣불리 뛰어들지 않을 것 같고 이란을 좀 부추기지 않을까, 아니 이스라엘 좀 부추기거나 아니면 적당선에서 체제를 바꾸려고 좀 하고 있으니까 체제를 바꾸는데 합의해서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이에 볼 시간에 고민할 시간에 그냥 차트 보시고 차트에 충실하시고 차트대로 매매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